배달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필요하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번 합의안의 의미들이 현장에서는 좀 큰데요. 안녕하세요. 라이더TV 박정훈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의 역자이자 라이더 유니온 정책국장 이영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네, 오늘 라이더 유니온이 배달 노동 종사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설명드리려고 특별히 초청을 드렸는데요. 일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뭐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기구인데요. 예전에는 1998년도에 처음 출마를 했을 때는 노사정위원회였는데 2018년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기관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이제 정부 측이 함께 모여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해서 이제 그것들을 나중에 입법기관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거나 법안을 만들 때 많이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확히 이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많은 회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노사정 위원회는 아니고 경사노위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네.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합의안이 나왔고 이 합의안이 어떤 효력이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크게는 본회의가 있어서요. 거기에 이제 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현재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이 들어가고 있고 경영계에서는 뭐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나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 뭐 중소기업중앙회 이런 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본회의 산하에 의제별위원회라고 해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여러 의제들을 다양하게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그 기구들이 있는데요. 지금 경사노위 밑에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위원회에서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노동에 대한 그런 변화를 다루고 있는데 그 다시 산하에 분과위원회로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업종 분과위원회라는 것을 올해 5월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위원으로서 라이더 유니온에서 이제 네. 박정훈 위원장님이 그 위원으로 참가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4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회의와 비공식, 공식 회의를 거치면서 어떤 플랫폼 노동의 현안들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화를 해온 뭐 첫 번째 결과물로서 오늘 합의안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싸우고 뭐 뒤에서도 물밑 협상들도 있었는데요.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일단 네.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네. 나오면 네. 이제 뭐 그 각 주체들이요. 그러니까 저희 노동계로서 여기 참여한 라이더 유니온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번 배달 분과위원회에는 경총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 6.25를 운영하는 그리고 또 배달 대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모아플래닛이라는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노동계에서는 또 라이더 유니온과 함께 한국노총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합의한 내용들을 모아서 이후에 고용노동부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회에서 이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입법적이거나 행정적인 후속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반영해 나가는 그 근거가 되어 줄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힘든 과정들 속에서 합의안이 나왔는데 합의안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내용이 총 4가지 정도를 내용을 합의했는데요. 첫 번째 사항이 배달 라이더들의 산재를 다 가입시킨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미 산재는 되고 있잖아요. 현재 산재보험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배달 라이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뭐 문제들 때문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근로자성 문제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분도 일부 계시고 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적용 제외 신청서라는 걸 써서
본인이 형태 근로종사자지만 그 산재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가입하지 않겠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의를 하신 서명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것 외에도 산재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과연 이 사람이 전속성이 있는가를 따져서 근로복지공단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막상 가입이 돼 있더라도 그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는 합의를 한 것입니다. 네, 여기서 전속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현재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킥서비스 특권 노동자로 그 분류가 돼서 산재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재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월 118시간 미만 그리고 월 124만 2,100원 이하의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 가입이 안 될 뿐더러 보상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쿠팡이츠 라이더들이 다 산재 없이 일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그 사용자들도 산재가 얘한테 시켜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 가입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라이더 종사자가 한 1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산재 가입자 수가 한 2만 명? 계속 들쭉날쭉. 이 정도라서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바꿔보겠다라는 거고, 이 전속성 기준을 폐지해보겠다. 라는 주장을 저희가 하는 거고, 경청은 이것 때문에 반대를 했었는데, 추상적 의미에서 큰 방향에서 문구가 합의를 이루어내기는 했습니다. 저희는 전속성 기준 폐지에 계기가 될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경청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두 번째 내용의 합의가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거죠? 산재 가입 적용 제외 신청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2007년도에 그 과거에는 이제 근로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엊그제까지 멀쩡하게 근로자로 일했던 사람들을 사장님으로 바꾸고 그래서 사장님이니까 산재보험 가입 안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다가 그래도 이런 분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 때문에 그러면 그 기존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돈을 내지 않고 산재보험료를 전부 회사가 내지만 이런 특수고 형태의 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 회사가 반 근로자가 반, 그러니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반 이렇게 부담을 해서 이렇게 산재보험에 가입을 시켜주는 어떤 특례 제도를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적용 제외 신청이라는 게 왜 들어왔냐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본인이 가입할 생각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특별히 가입을 안 시킬 수 있게 해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잘 모르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한테 계약할 때 야 이거 하지 말자 산재보험 필요 없다 아니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서명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산재가 났을 경우에도 이미 적용 제외 신청을 본인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 그런 나쁜 제도로 이용이 되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사유를 제한하려는 입법적인 노력들이 여러 번 시도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저희 문제에서도 뭐 경총이나 이런 데서는 다른 업종으로 이게 혹시 확산될까봐 굉장히 필사적으로 반대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 산재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산재 부분은 좀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떤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하는 그러한 입법이라든지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개월 정도 휴무를 하는 경우에는 뭐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아예 못 쓰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 라이더 유니온 사례 중에 산재가 돼서 이제 산재 신청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산재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사업주가 산재 적용 제외 시켜서 이 사람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 저희가 잘 싸우니까 사업주한테 이제 뭐라 해가지고
내놔라 했는데 진짜로 자기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로자한테 산재 가입시키면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뭐 쓸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4대 보험할 때 이걸 선택하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라이더 유니온 욕하는 라이더들 많을 것 같긴 한데 막상 사고가 나면은 산재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선택이 아니라 강제로 제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욕을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모든 라이더들이 산재에 가입하도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좀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근로복지공단과 여기서는 이제 모아 플래닛이라든지 이런 곳인데 오늘 협약에는 어떤 곳이었냐면 슈퍼히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슈퍼히어로라는 프로그램 업체랑 근로복지공단이 협약을 맺어서 데이터를 공유하겠다. 라이더들의 일, 그 징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전속성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요. 그 2007년도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가입시키도록 해야 되느냐 마느냐 논란을 벌일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결국 이제 산재보험료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느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 측에서는 이 사람은 사장님인데 이 사장님이 다른 업체 일을 하다가 다친 일인지 우리 일을 하다가 다친 건지 내가 어떻게 알고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그치. 내가 보험료를 왜 이 사람이 저 회사 일을 하다 다쳤을 수 있는데 보험료를 왜 내가 내야 되느냐, 그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플랫폼 노동에서는 어느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건지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데이터로 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소재를 분명히 찾을 수가 있다는 게 저희들이 산재보험 적용이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 업체 배달을 나가다가 사고가 난 건지 B 업체 일을 하다가 다친 건지 데이터를 다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업체가 좀 더 부담을 하고 그 보험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 그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서 이게 어느 업체에 일을 하다가 다친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기술적으로 과연 가능한지 여부도 아직까지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슈퍼히어로라는 업체, 플랫폼 업체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 여부를 확인을 할 때 그때 그 라이더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그 플랫폼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지, 그 데이터베이스들 간의 연동이 가능한지를 실험해 보겠다는 거고요. 이게 이 업체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좀 더 다양한 넓은 업체들에게도 그런 뭐 데이터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저희 상담 사례 중에 보면은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사장이 앱을 막아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일한 기록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근로복지공단이 막강한 권력이 있냐? 없어요. 회사가 자료를 안 주면은 조사가 늦어져서 산재 보상이 늦어지는 케이스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이제는 회사에서 바로 근로복지공단으로 내 기록이 원터치로 연동이 된다고 하면 산재 승인이라든지 가정이 쉬워지고요. 또 하나 내가 얼마나 버는지가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많이 벌면 많이 보상받고 적게 벌면 이제 최저임금 정도로 이제 보상받는 걸로 산재 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초를 낳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최저임금으로만 휴업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라이더들이 이제 깁스하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들을 이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징수 체계 등 제도 개선을 개선하겠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죠? 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그 산재 보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시간에 대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민간에서는 물론 이제 온오프 보험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라이더가 일을 하려고 접속한 시간, 끝난 시간, 그래서 접속해 있는 시간에 대해서만 뭐 비용을 부담을 하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구상들이 있는데 그 사용자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우리 일하다가 다친 시간이 아닌데 왜 내가 책임져? 이런 억울함이 있지 않도록 그래서 투명하게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다쳤는지 이런 것들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해서 그 비용 부담이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징수 체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을 지금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라이더 유니온이 계속 대화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는 특고 산재라고 해서 그 월에 14,000원 정도 하고 주급을 받는 분들은 일할 계산해서 한 4,000원 정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제로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접속한 시간만큼 산재비를 이제 뭐 징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배달 건당 10원 정도씩 산재비를 징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 플랫폼에서 다 아니까 그 자료가 근로복지공단에 가면은 훨씬 징수가 편해지겠죠. 그 라이더들은 이런 고민들을 할 것 같아요. 내 소득이나 내 수입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장기적으로는 그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그 어떤 데이터가 갖춰지는 가운데서 내가 일한 만큼만 내고 또 그만큼의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라이더 유니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낸 만큼 권리도 생기고 보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재비를 제대로 안 내놓고 보상만 받게 되면 이 산재 제도 자체가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월 500만 원 버시는 분들은 그만큼 뭐 내고 그러면 소득 보존을 한 500 정도씩 받으시면 서로가 좋다고 생각하고 나는 한 월에 한 100만 원도 못 번다. 그러면은 사고 나면 최저임금 정도만큼 휴업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어 나가는 거. 그리고 세금을 납부해야지 권리가 나옵니다. 라이더 유니온은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과 노사정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생각이고요. 이 합의문 가지고 세상이 바뀌진 않죠? 이거는 시작이고요. 이게 사실 이 합의문을 기초로 해서 라이더 유니온으로 더 많이 힘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국회에도 찾아가고 정부에도 찾아가서 이 합의한 대로 그렇게 산재보험 제도를 구체적으로 개선해 달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우리 조합원들 또 우리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열심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어떤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그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회, 입법기관이고 이 국회를 움직이는 것은 저희 같은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계속해서 합의했다. 국회에서 통과시켜라. 국회 이래라. 라고 하면서 집회도 하고 데모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말 있죠. 뭉치면 바뀝니다. 그리고 바뀔 수 있는 근거를 오늘 마련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노사정 합의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